안녕하세요, 그린튜브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빈티지 롤렉스 다이얼 스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만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빈티지 롤렉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롤렉스를 즐겨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서 시계와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도 빈티지 롤렉스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 핫한 아이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롤렉스 다이얼은 그레이, 화이트, 실버, 블랙, 보카시, 옐로우 골드, 블루 이 정도가 있는데요. 시중에 있는 매물들을 보면 오리지널 외에도 복원 혹은 커스텀된 다이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시라면 복원한 다이얼을 구별하기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래된 연식이기 때문에 보존 상태에 따라서 다이얼의 오염과 부식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씩 선택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크게는 5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빈티지는 재치가 생명이다. 많은 분들이 재치와 오리지널의 의미를 좀 혼동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의미대로라면 재치는 최초의 상태를 의미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 정품 다이얼을 구하더라도 스왑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재치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염, 부식 등은 당연한 것이며 그 자체가 빈티지의 멋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초 시계의 상태 그 자체를 보존함으로써 그 시계의 모든 시간을 함께 담아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시계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오리지널 다이얼 스왑인데요. 제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6013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최초의 샴페인 다이얼이었는데 여기에 정품 블루 다이얼을 구입해서 이식을 한 경우죠. 이베이나 개인 매물들을 통해서 오리지널 다이얼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로운 다이얼에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오리지널 상태를 선호하는 부류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택하곤 합니다. 실버, 샴페인, 보카시 등의 다이얼은 상대적으로 좀 흔해요. 근데 블루, 블랙 다이얼은 생각보다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길트 다이얼이 있어요. 길트 다이얼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베이를 통해서 입찰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90만원에 낙찰되면서 결국 놓치고만 가슴 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원하는 상태 좋은 오리지널 다이얼을 구하는 것은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말은 그것을 이뤄낸다면 정말 엄청난 만족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녀석처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현대적 감성으로 커스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다이얼을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성으로 나만의 유니크한 시계를 만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유저분들이 빈티지 롤렉스를 즐기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린, 올리브 그린, 핑크, 블루, 옐로우, 핑크 등 정말 유니크한 색감을 통해서 차별화된 나만의 시계를 즐기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01, 160113, 160114, 1603 등에서 그린, 청판 커스텀 외에 오리지널 다이얼의 컬러를 복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유독 빈티지 롤렉스 6694에는 민트나 핑크처럼 좀 다소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커스텀된 경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지우씨, 송혜교씨 등 유명 여자 연예인이 착용한 커스텀된 빈티지 롤렉스가 한때 붐이 일면서 한동안 많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연스레 종종 보이는 매물들도 이런 커스텀을 도전한 시계가 굉장히 많죠. 빈티지 롤렉스 최주 시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게 좀 애매한데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혼종인가? 일명 애프터 다이어인데요. 유독 16013 그리고 16233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다이얼이 있는데 이게 바로 10포인트 다이아예요. 12시 방향과 3시 사이클롭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이아로 구성된 다이얼인데요. 16233 후기형의 경우는 오리지널 10포인트 다이얼을 가진 모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시선에서 16013과 16233의 구별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굉장히 독특한 혼종의 다이얼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걸 이제 애프터 다이얼가 세팅된 다이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품의 다이얼에 기존의 바 인덱스를 제거하면서 별도로 구매한 다이아를 세팅해서 10포인트를 만드는 경우인데요. 이걸 정품이라고 봐야 할지 프랭큰이라고 봐야 할지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빈티지 롤렉스를 구입하게 되신다면 꼭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렴한 제작형 다이얼이 있죠. 이베이 등에서 보시면 전문적으로 롤렉스 다이얼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오리지널 다이얼의 4분의 1 가격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을 유사하게 만든 제품부터 자개 다이얼도 있고요. 말도 못하게 여러 종류의 다이얼이 존재하는데 실제 그 퀄리티가 정말 조악한 것부터 오리지널과 구분이 안 될 것 같은 녀석들까지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선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재고를 해보심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감은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소 내 시계에게는 좀 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빈티지 롤렉스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되고 낡은 시계일 수 있지만 따뜻한 감성으로 또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부여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빈티지 롤렉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이상으로 오늘 빈티지 롤렉스 다이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